like summer is over in a flash and you're on your way. Somebody near, it's open for tonight, it's not too late. My mind says yes, you'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 안녕하세요, 채소그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들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키우기 쉽다는 게 어떤 뜻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적응력이 좋은 순둥이인가. 저희가 식물을 사러 화원에 가면 대체로 온도, 습도, 통풍까지 최상의 생장 환경을 제공받고 있죠. 저희가 집에 데려왔을 때는 집집마다 제공할 수 있는 생장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순둥이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목마를 때 티를 내서 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좀 회복 탄력이 좋은 애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좀 모자란 집사도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식물들이죠. 세 번째로 새순을 내는 속도가 빨라서 조금 망해도 복구의 여지가 있는가. 일단 성장력이 좋은 애들은 금방 새순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망한 잎들을 좀 잘라주면 다시 예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해충이 잘 생기지 않거나 해충 피해에도 잘 견디는가. 이런 조건을 가진 식물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디시디아 오이안사는 다육질의 잎을 가진 착생식물인데요. 일단 줄기나 잎이 두툼한 애들은 자체적으로 수분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요. 물주기 시기를 살짝 놓쳐도 수분 보관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 견뎌줍니다. 되려 과습을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을 들었을 때 종이장처럼 가볍다 그렇게 느껴지면 물을 줍니다. 디시디아 넘초크입니다. 잎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도 착생식물이라서 이렇게 나무에 착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이 마르면 이 탱글탱글하고 동그란 잎에 주름이 져요. 보통은 주름이 지기 전에 물에 담궈주겠지만 주름 진 상태에서도 물을 주면 다시 팽팽해집니다. 호야도 다육질의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죠. 디시디아처럼 간접광을 좋아하고 건조에 강합니다. 호야는 통풍이 좀 안 됐을 때 깍지벌레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왁스층의 두꺼운 잎을 가졌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해충제로 잘 관리해주면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도 호야인데요. 호야 드래곤플라이. 이파리 만져보면 좀 도톰해요. 드래곤플라이의 매력은 이렇게 초록빛인데 햇빛을 보면 잎이 붉은빛으로 변해요. 식물이 햇빛에 붉게 물드는 건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생성해 자외선을 흡수하고 광합성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호야 하이브리드 품종이라 꽃대도 자주 올라와요. 정말 키우기 쉽고 화분이 말랐을 때 물에 푹 담궈주면 됩니다. 산세베리아야말로 다육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흙을 엄청 가볍게 배합해서 작은 화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흙이 거의 말랐을 때 물을 주고 있지만 이 이상으로 말리면 가운데 부분부터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물을 주면 다시 팽팽해지기 때문에 건조보다는 과습에 주의하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인장과에 속하는 립살리스 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부분 반음지나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제가 립살리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화이트는 진짜 죽이기 힘들지 않을까. 얘네도 보면 되게 탱글탱글하게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말라도 잘 살아있습니다. 과습에도 사실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물을 줬을 때 노랗게 돼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있다. 그러면 물주기를 조금 늘려주면 되고 키우기 진짜 쉽습니다. 립살리스 부사완인데요. 꽤 오랫동안 화원에서 키우고 있던 애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데려간다고 했을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2D 일러스트 느낌의 너무 동화같이 생긴 아이죠. 얘도 똑같아요.
물이 마르면 저 이파리들이 탄력을 잃고 말랑말랑해지는데요. 물을 주면 다시 탱탱해지기 때문에 흙이 거의 마른 후 물을 주는 편입니다. 그때 얘 대신에 데려가라고 추천해주신 식물이 이 립살리스 트라이앵글이에요. 얘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생김새긴 한데 거친 수영을 좋아하신다 하면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잘 자라고 꽃도 잘 피는 편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고 하얀 예쁜 꽃이 핍니다. 좀 생김새는 거칠지만. 얘는 립살리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립살리스 슈도루비인데요. 이름처럼 이렇게 해를 보면 붉게 물드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안토시아닌을 생성합니다. 다른 립살리스들처럼 난이도 최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선인장을 잘 못 키우더라고요. 다만 얘네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청산호라고도 불리고 연필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인장이라 강한 빛을 좋아하지만 간접광에서도 성장이 느려질 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줍니다. 스파티필름은 물주기를 놓쳐서 고개가 푹 꼬꾸라져도 물만 주면 다시 활짝 살아나는 생명력이 짙은 식물인데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니까 다시 반짝반짝하게 생기 있어졌죠. 정말 너그러운 식물 아닙니까? 반음지에서도 잘 크고 성장력도 빨라서 키우기 쉬운 식물하면 꼭 언급되는 식물이죠. 얘도 스파티필름의 한 종인데요. 스파티필름 센세이션 바리에가타입니다. 바리에가타가 변종 또는 줄무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종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잎에 무늬나 색이 들어가 있어서 엽록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잎마름 현상에 취약하기도 하여 습도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이런데 보시면 잎마름 현상이 있죠. 그러나 스파티필름과이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력이 좋습니다. 상한 잎을 잘라주면 금방 새순이 돋습니다. 순둥이로 유명한 필로덴드론 셀럼입니다. 크고 화려한 잎을 키우고 싶다 하면 애초에 대품을 데려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대품으로 키우긴 어렵습니다.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지만 반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해를 잘 쫓아가기 때문에 잘 돌려가면서 키워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입니다. 밝은 간접광이 가장 좋지만 반음지도 가능합니다. 필로덴드론과가 성장력이 좋은 만큼 수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화원에서 처음 봤던 그 모습에서 너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플루토라는 애인데 이파리 색이 너무 매력적이죠. 플루토도 해를 볼수록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입니다. 성장력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줄기를 좀 잘라서 물꽂이로 따로 키우는 편이에요. 덩쿨 식물을 절단해서 수경으로 키우실 때는 이렇게 뿌리가 나는 마디 부분을 살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옥시가 성장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기도 옥시, 여기도 엄청 길게 들여 키운 옥시고 얘네도 물꽂이로 키우고 있는 옥시입니다. 방금 자른 애도 이렇게 꽂아주면 뿌리가 날 거예요. 얘도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옥시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죠. 에피프레넘 피나텀 세브블루라는 덩쿨 식물입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수영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애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럭무럭
빛과 바람을 더 잘 통과시키고 넓은 잎을 유지하면서도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응 전략입니다. 너무 똑똑한 생존 전략이죠. 초코 신고니움입니다. 말 그대로 이파리가 초록색이에요. 성장력이 좋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해충 피해 적은 편입니다. 신고니움은 사실 과습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은데 얘는 해를 엄청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돌려가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얘네가 계속 창측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빛을 엄청 좋아하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창가에도 키우고 있는데 얘는 사실 제가 어제 돌려놓은 거거든요. 창틀에 있는 애도 이 정도니까 좀 자주 돌려서 키우는 게 귀찮다 하시면 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식물 틸란드시아입니다. 잎 겉면의 솜털로 대기 중 수분과 유기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줄 필요 없이 1에서 2주에 한 번씩 20-30분 정도 물에 푹 담가줍니다. 이 친구는 틸란드시아의 일종인 벤 하이닝기입니다. 이렇게 화병에 꽂아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보라색 꽃이 참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틸란드시아 품종은 꽃을 피우기 전 잎이 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분 매개인 곤충을 유인하거나 엽록소 농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개화를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화원에서 취향에 맞는 식물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환경과 식물의 특성을 잘 알고 고르면 두고두고 초록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